안녕하세요, 현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오피드 디자인 시스템의 첫 번째 이야기 시간인데요. 저번에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오피지 컴포넌트라고 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이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오피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단점도 많고 디자인도 좀 부족하고 여러모로 손볼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예 오피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됐어요. 일단은 저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기초가 갖춰졌는데요. 일단 현재는 0.2.0 베타 버전이고요. 아직 완성본은 아닌데 그냥 비교적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북 주소는 디자인 오피즈비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안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인트로와 여러 컴포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피즈 디자인 시스템으로 인트로가 있고요. 아직은 워크 인 프로세스고 인스톨은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콘텍스트와 여러 기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즈 와퍼를 루트 컴포넌트에 둘러줘야 됩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색 같은 경우는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게 색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저번에는 오피즈의 메인 색상이 초록색을 주된 컬러로 썼는데요. 이번 오피즈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그런 채색이 된 걸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무채색의 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색상 4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채색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즈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액션 메뉴고요. 오피즈 컴포넌트에 드롭다운을 계승했습니다. 아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토리북 오피즈 미에 가보시면 예전에 오피즈 컴포넌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드롭다운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체크 메뉴로 넘어왔습니다. 체크 메뉴를 넘어오면서 여러가지 정보가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2개밖에 없던 반면에 이제는 이렇게 아이콘을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제같이 파괴적인 액션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라벨만 글자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커스텀 이미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오버레이 박스가 올라오는 위치의 개념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왼쪽, 오른쪽, 아래, 위쪽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페이지 내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이 오버레이 박스가 자동으로 나올 위치를 결정합니다. 드롭박스의 경우는 보시면 디렉션이라고 해서 방향을 수동으로 정해줬어야 되는데요. 이제 액션 메뉴 같은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에 있어서 액션 메뉴를 펼쳤을 때 오른쪽에 가리게 된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펼치게 바뀌었고요. 네, 화면 너무 하단에 있어가지고 액션 메뉴를 하단으로 펼치지 못하면 상단으로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 배지인데요. 이거는 오피즈 컴포넌트의 테이블에 배지를 계승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버튼 색상과 라벨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총 2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멀이 있고 배지 형태의 작은 스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할 수 있는 색상은 그린, 옐로우, 레드, 블루, 그레이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튼인데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즈 컴포넌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색 바탕에 검은색 텍스트였고 여러 컨테인 텍스트 아웃라인이 있었는데요. 오피즈 디자인 시스템의 경우 마찬가지로 텍스트 컨테인드 아웃라인이 있긴 한데 호버 했을 때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컨테인 상태에서는 호버 했을 때 아예 색이 리버스가 되어버리고요. 아웃라인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요. 만약에 텍스트의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색상은 굉장히 그 4개로 다양했었는데 지금은 레드와 그레이 두 가지 색상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색상을 굳이 많이 만들어 둘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개로 해놨고, 만약 이후에 필요하게 되면 다른 색상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이즈는 2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을 때 커서가 금지 표시가 뜨게 되고, 로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에 아이콘이 뜨게 될 수 있고요. 아이콘도 뭐 넣을 수 있고, 링크로도 작동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버튼 기능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는 헤더 대비인데요. 기존이랑 또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에는 이렇게 왼쪽에 드롭다운이 있고 오른쪽에 버튼과 유저 메뉴가 있는 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왼쪽에 드롭다운이 아닌 그냥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유저 액션 메뉴가 있고, 버튼과 그 다음에 여기 서브 메뉴가 있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벌셀의 헤더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벌셀을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있고 버튼과 액션 메뉴,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브 메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피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위에 여러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가장 최적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과 같이 이런 벌셀의 디자인을 차용하게 됐습니다. 벌셀이 내리게 되면 이렇게 박스 섀도우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피즈 디자인 시스템도 이렇게 내리게 되면 박스 섀도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인풋들인데요. 인풋 같은 경우는 오피즈 컴포넌트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라벨이나 이런 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필요가 되면 입력을 못하고요. 유저 파일 필드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할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디자인은 마련하지 않았고, 또 만약에 추가한다고 하면 일단 사용하고 디자인은 나중에 수정하도록 컴포넌트만 만들어 놨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텍스트 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텍스트 필드는 몇 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저는 밸류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고요. 여기서 라벨도 기존과 동일하고, 대신 원래 에러랑 그 푸터 라벨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분리가 안 되고요. 그냥 바로 에러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했고, 애드온이 생겼습니다. 애드온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 추가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붙여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벨로퍼트님 깃허브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벨로 UI, 거기서 이렇게 애드온을 추가하신 걸 보고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알아보니까 벌셀에도 이렇게 애드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추가를 한 것 같고, 애드온이 일반 텍스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버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도 넣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아이템 테이블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피즈 컴포넌트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바뀐 건데요. 오피즈 컴포넌트는 원래 테이블을 썼습니다. 저는 리액트 테이블을 리액트 테이블이 아니라 리액트 테이블이 아니었네. 그냥 그런 아이템 그리드인데요. 이렇게 아이템 테이블은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아바타 타입이 아바타, 텍스트, 그다음에 스테이러스, 이렇게 버튼, 액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에서 액션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그 오피즈 컴포넌트의 테이블에 비해서 타입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도 안 깨지고 지원을 하고요. 아쉽게도 이거는 모바일을 했을 때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모바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는 게 별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크롤바가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고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당장은 이렇게 위에 뭐가 안 뜨는데요.
아마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벨, 그 텍스트 이런 식으로 로우가 아니라 칼럼 타이틀을 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으로 플렉스 레이아웃은 그냥 제가 자주 쓰는 플렉스 태그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원래는 필요할 때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써가지고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게 하도 중첩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어차피 의미도 없는 컴포넌트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따로 붙이지 말고 플렉스 레이아웃이라는 좀 범용성이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리 프리셋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말고도 따로 플렉스라고 좀 많이 번용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따로 플렉스 하나 태그하고 스타일 프롭을 통해 가지고 아예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다음은 스피너인데 이거는 OPG 컴포넌트의 스피너와 똑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이 있는 스피너가 돌아가게 되고요. 이거는 OPG 컴포넌트의 호라이즌 LMB를 계승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LMB랑 거의 흡사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대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래 호라이즌 LMB는 이런 식으로 이쪽과 이쪽이 딱 붙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호버 했을 때 박스가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호버 박스가 움직이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애니메이션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코드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베지어 곡선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그냥 H1, H2, H3이고요. 그 다음에 툴팁이 있습니다. 그거는 텍스트 올렸을 때,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툴팁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디렉션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바꾸는 게 엣저 메뉴처럼 자동으로 바꿀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그냥 전에 쓰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랑 모달인데요. 모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달은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달이 뜨게 되고요. 아무데나 클릭하면 닫을 수 있습니다. 이 모달 같은 경우는 좀 로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독스를 보시면 코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즈 모달 해가지고 방금 버튼에 이렇게 모달 오픈이 묶여 있는데요. 모달 오픈하고 그 오픈할 모달에 들어갈 JSX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모달을 여는 식입니다. 지금은 텍스트밖에 없어가지고 텍스트만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애드온이 있다면 이렇게 위드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틀이랑 닫기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여기 끝에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인데요. 다이얼로그는 이제 모달에다가 그냥 몇 가지 기초적인 태그들을 추가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과 버튼이 하나 있고요. 딜리트 버튼 이렇게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편의를 위해서 모달 안에서 버튼 온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달이 닫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클릭을 하더라도 안 닫혀야 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해도 닫히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 클로즈 버튼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코드를 보시면 코드는 여기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OPG 디자인 시스템의 모든 컴포넌트를 살펴봤고요. 여기서 근데 OPG 디자인 시스템인데 왜 컴포넌트밖에 없을 수 있냐 하는데 아직까지 제작된 건 컴포넌트고요. 컴포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훅들도 만들 거고요. 지금 2개 유즈 다이얼로그와 유즈 모달 이렇게 훅 2개도 있고, 그 다음에 리액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진 사이즈나 아니면 어조 마이크로 카피라고 하죠. 그런 말하는 억양 같은 것도 다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디자인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OPG 디자인 시스템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OPG 컴포넌트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OPG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자인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사실 이 OPG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토스 디자인 시스템인데, 거기도 이름이 비슷하죠? TDS라고 합니다. 토스가 우리나라에서 UI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토스에 대해서 엄청 애정을 갖고, 그래서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살펴봤는데, 확실히 토스가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놨더니 서비스를 개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50분 걸리던 작성이 5분이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프로토타이핑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바로 코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 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걸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굳이 불필요한 단계가 추가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게 된다면 그냥 기획, 디자인, 개발을 한 번에 그냥 개발하면서 그 즉시 디자인도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컴포넌트,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OPG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고 있을 때는 뭔가 좀 이게 굳이 이걸 왜 만들어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때가 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디자인 같은 거 1도 신경 안 쓰고 그 서비스 로직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PG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제 디자인 시스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 지금 OPG 끝입니다. 더 얘기할까 했는데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듣느라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2022년 8월 4일 오전 2시입니다. 요즘 방학이라서 거의 새벽 4시에 자고 그 정오 일어나는 루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얼른 해결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 몸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얼른 제대로 된 루틴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